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 2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부 금액은 갈수록 크게 줄고 사용처도 규제가 심해 어디에 쓸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62회째를 맞는 군산 시민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월명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시민이 선물이라는 주제로 가족이 서로 응원하고 훈훈함을 나누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 1년 9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군산은 5억 8천만 원을, 익산은 7억 6천만 원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첫 해보다 올해는 기부금이 줄고 까다로운 지침으로 어디에 쓸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해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 지난해 3,400여 명이 4억 4천만 원을 군산시에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기부금은 1억 4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분의 1로 줄고 기부자도 1,300여 명 수준입니다. 익산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해 5억 9천만 원이 모금됐지만 올해는 1억 7천만 원, 기부자도 4,600여 명에서 1,700여 명에 그쳤습니다. 시행 첫 해 고액 기부가 이어지면서 호응을 얻었지만 갈수록 모금액이 줄고 있는 상황. 모금액이 저조한 것은 법인의 경우 기부할 수 없고 과도한 홍보 규제 등으로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작년보다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이 시행 초기라서 이제 행안부 차원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고 여기저기 이제 저희가 실제 이렇게 외부 홍보를 할 때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고액 기부자들이 좀 손이 끊긴 상태예요. 모금액이 적고 정부의 규제로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활용 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이나 국도비와 중복되면 안 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정부 지침에 군산시나 익산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인구 유입을 염두에 두고 어린이나 청소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하다 보니까 저희 좀 신중하게 했던 거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청년이나 청소년들 관련된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해보려고 하고 있는. 갈수록 줄고 있는 고향기부금, 지역 마케팅 역량과 활용 방안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내년에 전북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 도교육청의 교부금이 6천억 원이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전북자치도에 교부되는 금액은 728억 원, 익산시는 323억 원 등 도내 14개 시군에서 3천억 원의 교부세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은 2,500억 원의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세수 결손이 56조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전북자치도와 시군은 1조 원 넘는 교부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확대를 위한 전처리 설비 제조 공장이 새만금에 들어섭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어제 유망 중소기업인 DRT와 2차 전지 재활용 전처리 설비 제조를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DRT는 107억 원을 들여 제조 공장을 건립해 47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이 중기부의 기능성 식품 규제 자유 특구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을 비롯해 경북, 광주, 대전 등 전국 7개 시도가 후보지로 선정됐다며 이 가운데 3곳이 내년 4월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기능성 특화 품목 육성을 통한 농업 부가가치 증진, 기능성 식품 소재 상품화 등을 통해 식품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는 연말까지 세부 사업 보완, 사업자 모집, 규제 확인 등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가운데 전북도의 예산 확보 활동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정부의 신규 사업 예산으로 580개, 7,200억 원을 요청했지만 215개 사업에 1,400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도내 정치권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로 사업이 8개월이나 지연된 문제를 제기하며 예산 확보로 연결할 방침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다음 달 7일부터 3주 동안 진행되며 다음 달 말부터는 정부의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체코 정부의 원전 건설 과정에서 금융 지원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한국이 두코바니와 테멜린 원전 추가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한다면 가장 최적의 금융 조건 제공을 고려한다고 체코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 서한이 지난 4월 원전 입찰 당시 한수원이 제출한 제언서에 동봉돼 체코 측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체코 정부와의 금융 협력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원전 수출 과정의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수변 도시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개발공사의 사업 영역을 규정한 새만금 사업 추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국토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새만금 개발공사의 사업 영역에 토지와 건물의 임대를 추가했으며 수변 도시의 교육과 의료 등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소확기 쌀 수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산지 쌀값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다 지난 7월부터는 80kg 한 포대에 17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20만 원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특히 정부가 햅쌀을 사료용으로 쓰겠다고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유럽 국가 사례를 분석해 새만금 관할권 획정에 시사점을 찾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군산시는 27일 유럽 헌법학회와 한양대 로스쿨 주관으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방자치 보장을 위한 국외 사례 분석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해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자들은 이들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새만금 관할구역 문제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익산의 악취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익산시의회 최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악취 방지와 저감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264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5일 공표됐습니다. 개정안은 생활 악취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악취 방지 시설 보조금 지원 범위를 음식점과 세탁소 등 비규제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했습니다. 익산은 3,654곳의 음식점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고기와 기름을 취급하는 음식점은 560곳입니다. 올해로 62회째를 맞는 군산 시민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월명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행사는 시민이 선물이라는 주제로 온 가족이 참여해 뜻깊은 의미를 전했는데요. 경기 침체 위기 속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훈훈함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월명종합경기장. 여성과 청년, 장애인과 노인 등 군산 시민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며 자립도시를 만들어가는 군산이 올해 62회째 시민의 날을 맞았습니다. 이틀 동안 온 가족이 참여해 서로를 응원하고 화합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올 한 해 흘린 땀방울을 격려하며 자긍심을 높이고 훈훈함을 나눴습니다. 소룡동의 단합을 위해서 우리 주민자치와 통장단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자 이런 뜻에서 복장을 이렇게 하고 또 앞에서 응원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장을 준비했습니다.
울산시 행사가 이렇게 해마다 있는데 해마다 엄마랑 참석하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도 엄마랑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뜻깊고 행복한 것 같아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시민의 날 꽂힌 시민회장 시상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올해 시민회장 수상자는 노사화합과 노동자의 권익에 힘써온 세아베스틸 염성곤 노조위원장이 노동장을 받았습니다. 예양봉사장은 한양산업개발 이용재 대표이사와 효열장은 최연숙 씨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군산시의 정책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 부스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과 판매 부스도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강임중 군산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다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에게는 시민의 일상을 지켜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민선 8기 모든 시정의 시작과 끝을 민생에 두고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삶을 두루 살피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만드는 행복한 군산을 위해 단합된 힘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올해 여름 우리 시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에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올해로 62회째를 맞는 군산 시민의 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선물 같은 주인공이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3부는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말 유권자 200여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발언을 하고서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자회견에서 답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용했습니다. 도내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수 비율이 점차 줄어들면서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공공의료기관 병상수 비율은 9.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세종 1%, 인천 4.3%, 경기와 광주에 이어 6번째로 적은 비율입니다. 연도별 도내 공공의료기관 병상수 비율은 지난 2015년 10%에서 지난해 9.4%로 하향 추세입니다. 익산의 지하차도에 인명탈출 시설이 없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의 지하차도는 중앙지하차도와 송악, 하나로, 산바래기, 도면 등 모두 5곳입니다. 하지만 비상구 계단만 조성됐을 뿐 인명탈출 시설인 핸드레일이나 비상구명함, 사다리, 유도 표지판 등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지성 호우로 갑자기 늘어난 빗물이 지하차도로 유입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초등학생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생존 수영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초등학생과 교사, 학부모 2,0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6%가 생존 수영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학부모는 92.1%로 가장 높았으며 학생 85.7%, 교사 75.5%가 생존 수영의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초등학교 3, 4학년 29,479명을 대상으로 수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벼를 고사시키는 벼멸구 피해가 닷새 만에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어제 기준 도내 벼멸구 피해 면적은 11개 시군 7,400헥타르로 지난 22일 2,707헥타르에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도는 도비 5억 원을 포함한 12억 5천만 원을 방제에 투입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피해 조사와 복구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벼멸구 피해 벼 전량 매입을 결정했으며 농업재해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군산 공공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군산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자전거 운영 시스템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고도화 방식으로 구축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3억 원을 들여 대여소 5곳을 추가로 늘리고 공공자전거 100대도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군산의 공공자전거 대여소 이용수는 최근 3년 동안 하루 평균 30건에 불과했습니다. 군산 시간여행 축제장에서 문화놀이 카드로 지역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축제 기간 동안 25개 부스에서 판매되는 특산품에 대해 문화놀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놀이 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바우처 카드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 13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30년 뒤 도내 인구 절반이 노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42만 3천 명으로 10년 동안 10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반면 도내 인구는 내년에 175만 명, 2052년에는 145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30년 뒤인 2052년에는 고령 인구가 68만여 명으로 도내 인구 2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셈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부하 직원에게 갑질한 의혹을 받는 도청 소속 2급 간부 공무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갑질 논란을 받고 지역 비하 발언을 한 천모실장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천 실장은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26일 천 실장에게 한 차례 중징계를 내렸던 감사위가 천 실장의 재심의 요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옥정호의 녹조 현상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경보 해제는 몇 주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옥정호 내부의 유해 남조류 수치는 지난 19일 밀리리터당 8,000개에 육박한 뒤 이번 주 3,600여 개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조류 경보자는 3주째 관심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도내에 평균 15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려 섬진강댐 수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녹조 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전북도 무형유산인 중평농악과 옹기장이 지난 홍삼축제에서 선보입니다. 진안구는 전북도 무형유산인 지난 중평농악과 진안고원 옹기장의 공개시연회를 다음 달 3일부터 나흘 동안 지난 홍삼축제에서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중평농악은 마이산을 배경으로 남성적이며 흥을 돋우는 전통 소리로 신명나는 무대를 연출합니다. 진안고원 옹기장은 전통 옹기 제작을 보여주고 독창적인 작품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의 대표 기부천사로 알려진 붕어빵 아저씨 김남수 씨가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을 수상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어제 제29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로 김남수 씨 등 모두 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눔 대상을 받는 김남수 씨는 원광대학교 병원 맞은편에서 붕어빵 가게를 운영하며 지난 2012년부터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을 기탁해왔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25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도민의 날 행사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은 근대 역사 문화를 관광 명소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으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근대문화유산을 체험하는 솜리연회단이 오는 29일부터 하루 2차례 솜리문화금고와 한복거리에 열립니다. 근대문화투어는 코레일 임시특별열차와 결합해 오는 12월까지 근대역사 문화축제는 다음 달 19일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개천절에 익산 마한문화대전이 열립니다. 익산시는 오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한 문화의 발상지, 슬기로운 마한생활이라는 부제로 마한문화 체험과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마한문화대전은 지난 1969년 시작된 익산군의 마한민속제를 계승해 55회로 개최됩니다.
올해 행사는 마한의 전통축제인 소도제를 시작으로 시민의 날 행사와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 선포식도 함께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소도시 연맹체인 마한의 특색을 살려 마한 생활존, 마한 음식존, 마한 문화존 등 주제별 체험과 전시를 다양하게 마련했습니다. 군산의 대표 축제인 시간여행 축제가 다음 달 3일부터 나흘 동안 시간여행 마을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일제강점기 민중의 항거와 치열한 삶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근대 군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올해는 근대 놀이를 주제로 열립니다. 첫날인 3일에는 시간여행 퍼레이드가 해망굴에서 옛 시청 광장까지 진행되며 개막식과 불꽃놀이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또 시민이 모델로 참여하는 시간여행 패션쇼, 군산 대한독립만세 미션게임, 추억의 룰라장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익산시청이 54년 만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이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합니다. 익산시는 오는 30일 신청사 입주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전 절차에 들어갑니다. 신청사는 현청사 바로 뒤편에 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7국 35개 부서 950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부서별 이전은 오는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다음 달 14일 의회 청사 입주를 끝으로 전체 입주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군산 해경 박미사 경사가 물품관리 종합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군산 해양경찰서는 어제 서울에서 열린 조달의 날 기념 행사에서 박 경사가 국가예산을 절감했다며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사는 지난 2021년부터 물품 보급과 반납 폐기 업무를 담당하면서 재활용이나 매각으로 2,200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또 사용 연한이 지난 컴퓨터에 고성능 부품을 모아 190여 대의 PC를 저소득층에 기부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영등이동 행정복지센터가 민관과 협력해 바다영등 얼맥축제 현장의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영등이동 행정복지센터와 통장협의회, 부녀회 등 20여 명은 오늘부터 3일 동안 영등공원과 하나로 11길 일대를 중심으로 환경정비를 진행합니다. 한편 바다영등 얼맥축제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됩니다.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는 군산경찰서, 삼동청소년회 군산지회 등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합동단속반을 구성합니다. 합동단속반은 학교 주변 유해업소와 약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위반 행위와 출입금지 표지 미부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전북의 날씨는 15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